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GS 우선주 이 상한가를 예언한다고 했는데 상한가는커녕 약보합으로 머물렀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 말미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본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항유전 개발 첫 시추지가 국내 자본으로 대왕고래로 낙점이 됐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대왕고래가 이 유망구조 7개 중에서도 이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석유가 나오면은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곳에서 석유가 나오면 국부 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시추지는 대왕고래로 국내 참여 기업들 국내 자본으로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시추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예산 문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첫 시추에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온 대로 이 100억이 일단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확보됐고, 나머지 이제 900억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900억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6월 21일 날 동해 심해가스전 이 전략개발 회의에서 이 민간기업으로 참석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참석이 아니라 사실은 초청받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 초청받은 기업이 GS,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에너지, 이렇게 SK ENC 이렇게 세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세 기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 300억씩 투자를 할 것이다. 지분 참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자본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대왕고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민간기업 3사가 참여한 걸 본다면 300억씩 각각 지분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로 대통령이 140억 배럴의 석유가 있다고 해도 그걸 개발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원래 하나로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정치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참여할 판이죠. 설령 그게 속된 말로 꽝이라고 해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0억씩 정도는 서로 달라들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국내 이 대기업 앞에 3사죠. 여기서 특히 제가 GS 우선주를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140억 배럴 이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여기 투자하신 모든 분 인생이 그냥 확 바뀌는 겁니다. 한 방에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한 방에 바뀌는 건데, 그거를 지금도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2천조의 가치를 몰라요. 2천조 하니까 이게 어디 2천원을 말하는 건지 2만원을 말하는 건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제가 이 2천조 주식시장에서 2천조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 제가 한번 앞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죠. 여러분 아마 한 3, 4년 전에 포스코 케미칼 한참 홀딩스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년 3월달 리튬 전지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 그거에 투자하기 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만원대 초반 정도 주식 가격이었어요. 자, 이것이 23년 7월 달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9만원까지 올라갔다. 한마디로 20배 상승이에요. 20배 상승. 그야말로 정말 이 미친 상승이죠.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한 20년 초쯤에는 한 15만원 정도 하던, 그런 15만원이 안 됐어요. 한 13, 14만원 일을 하던 주식이 한 6만원까지 올라갔다. 23년 7월 달에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의 시총을 보게 되면은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9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한 21만원 정도 하는데요. 21만원 시점에서 이 시총이 16조예요, 16조. 그러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76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한 36만원,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시총이 30조예요. 이런 몇십조짜리 종목들이 20배, 5배씩이 각각 오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그 염호죠, 염호. 소금호수. 거기 2차 전지의 소재로 쓰이는 그 리튬 아닙니까? 그 염호를 갖다가 3,500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 일정 지분을 3,500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 가치가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거는 35조라고 주장을 해요. 포스코에서는. 근데 이제 뒤에 그게 알고 보니까 뻥튀기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뻥튀기 됐다 이렇게 된 건데 35조라고 발표를 해서 포스코가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35조라고 하니까 110배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20배 이런 몇십조 종목들이 20배, 5배 미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거꾸로 지금 2천조잖아요. 2천조. 35조가 아니고 2천조예요. 2천조. 자, 2천조인데 이 첫 번째 시추 지역이 대왕고래가 유망구조 7개 중에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첫 시추에서 140억 배럴이 주식적인 마인드에서 본다면 99%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계 기업이 300억, 300억, 300억씩 총 시추 비용 1000억 중에서 300억, 300억, 300억씩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2천조짜리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광물 이렇게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국가 소유가 있죠? 자, 국가 소유, 석유공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전부 다 100%를. 자, 거기서 시추 비용을 갖다가, 본래 그 소유권과 이 개발 비용은 통상적으로 뭐 50대 50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협상 따라 틀리겠죠? 상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가 상당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자, 거기서 이 투자가 갖는 목 중에서 이 세 개 기업이 1대1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천조짜리가 10%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조잖아요. 200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포스코가 주장하기를 자기들이 주장이 35조예요. 35조. 자, 그걸 가지고 몇십 조짜리들이 뭐 20배, 5배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GS 그룹이 참석을 해서 민간기업 중 1대1 비율로 지분을 받는다고 봤을 때 GS 우선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설명해야 되나요, 여기서? 시가총액 800억짜리는 이거는 뭐 솜털이 아니라 더 뭐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벼락을 맞는 거다, 돈벼락을. 자, 그러면 GS에너지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참석했는데 왜 GS 우선주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한번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GS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은 상장 기업이 맞겠죠? GS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고 100% 지분이 GS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S가 되는 거고 그 GS 우선주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석유가 정말 나왔다면 이 GS 우선주 아까 이 끝난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140억 배럴이 첫 시추에서 나올 확률이 99%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해볼 장사 안 한다. 근데 석유가 없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해서 석유 안 나왔다면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겠죠. 특히 윤 대통령 말년에 지지율을 하락하겠죠. 그거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해볼 장사할 일이 없는 모든 정보를 가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는 것은 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석유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중동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인접지역이 다 밀집되어 있는 건데, 바로 대왕고래 바로 밑에 지역에서 우리가 4년 동안, 거기가 뭐 4천만 배럴인가요? 뭐 정확한 배럴을 쓰면 제가 모르겠으면, 우리가 4년 동안 상업 생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거기서 이익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가. 4년간 상업 생산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왕고래가 유망구조 7개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뽑으면 한 배럴이라도 나온다고요. 설령 그 대왕고래 자리에 석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배럴은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이 석유를 탐사 시추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먼저 시추 탐사를 합니다. 박아가지고 일단 석유를 거기를 뭔가를 빼낸다고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매장량을 나온 석유를 근거로 해서 첫 시추에서 조금 샘플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 석유가 뭐 140억 배럴이 있을 것이냐, 10억 배럴이 있을 거냐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한 3, 4개월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왕고조의 그 고래의 유망 구조를 봤을 때, 밑에서 상업 생산을 4년간 했다는 그걸 봤을 때, 첫 시주에서 석유가 한 배를 먼저 샘플 생산이 나올 확률은 99%라고 봐야 돼요. 그죠? 99%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돼서 한 배를 나오는 순간,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실질 매장량이 상업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한 3, 4개월 동안은 이 주식시장은 2천조라는, 그때서야 2천조라는 돈을 실감을 하고, 투자자들이 미쳐나뛰게 될 것이다. 미쳐나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말 그것은 한 끝발의 차이다. 한 끝발. 이 본래 생과 사는 한 끝발의 차이예요. 성공과 실패도 한 끝발의 차이고, 바보와 천지도 한 끝발의 차이예요. 정말 이런 기업에는, 이 GS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정말 그 전재산 올인을 해야 된다.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뒤에 가서 집 팔고 놈 팔고 소 팔고 투자,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드리는 분석,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말이 분석이 틀렸는지 맞는지. 맞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한번 실행을 하시라. 인생을 바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다. 정말 이 2천조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이렇게 올인 투자를 해보시라. 자, 제가 이렇게 올인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니까요. 거의 올인이라면 통상 이렇게 뭐 아니면 도,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석유가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석유가 안 나오면 올인 투자했다고 어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아니면 도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올인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왜냐면요,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른 것이 없어요. 오른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릴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종목의 가치를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이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인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종목이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호재가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 종목에서는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큰 손들이 장난칠 수도 없어요. 이 GS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 버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종목이고 미리부터 예견되어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난칠 여지가 있는 거지만, 누를쓰기 개미 털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여지가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정해져 있다. 타임테이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추한다고 하는데 이 주식 안 오르겠어요? 오른 게 없는데 안 오르겠어요? 속이 터져 나올 건데 그때 안 오르겠어요? 이런 종목이 정말 안전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올인 투자를 하려면 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올인 투자를 하려니까 또 이런 말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GS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상 행진을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저희 분석상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왜? 시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추 안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가스 나옵니다. 1배럴이라도 10배럴이라도 100배럴 샘플 생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정상 행진들 마지막, 그 전에 물론 달리겠지만 마지막 마지노 노선, 그런 마지노 노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정상 행진 달립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리 큰 물량 들고 있어도요, 정상 행진 달릴 때, 자, 던지면 얼마든지 충분히 다 소화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에서 정말 인생 승부를 한번 하셔야 된다. 맨날 어디 쫄대기 종목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하실 때 승부를 하셔야 된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욱더 안전하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상한가를 직행한다고 해놓고 대표님 왜 상한가를 안 갔어요? 대표님 분석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님들 분명 시장에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제가 저희 분석 그 부분 틀린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람코가,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아람코가 투자 확정한 걸로 우리는 미리부터 보고 있지만,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아람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만큼만 반영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람코라는 구체적인 명칭만 나왔을 뿐이지 5개 해외 메이저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지난 주말 뉴스, 토요일 뉴스죠. 토요일 뉴스 훨씬 이전에 이미 발표된 뉴스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그 부분에 대한 반응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움직인 걸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신에 가스공사는 많이 움직이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람코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단지 해외 메이저가 아람코라는 것만 이제 좀 밝혀진 것 뿐인데, 사실은 그것도 엑소모빌이나 아람코나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미 거론이 됐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된 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6월 21일 날 동해가스전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을 때 이 세계 기업이 GS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21일 날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그 전부터 알려졌지만 그 개발 관련해가지고 GS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GS가 이 포항유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1000명 중에 1명도 없었을 거예요. 전혀 묻혀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면서 6월 21일 날 통일가스전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부각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인터벌이 없었다. 공간이 없었다. 그런 시간적인 룸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개인 투자자의 속성에서는 조금 이 단기 매매, 이 지금 뭐 이 이천전지 뭔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막 조금 몇 프로 먹으면 그냥 던지고 뭐 어떻게 이런 것에서 어떤 남아있던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 반영될 것이다. 이 투자를 하면서 오늘 당장 하루에 주식이 안 오르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시원하게 한번 인생 승부를 해보시라, 제가 공고를 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을 하루 이틀 안 올랐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이 왜 안전한 건지, 그 다음에 안전한 발판 속에서 폭등을 하게 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이잖아요. 여기서 뭐 잘못된 판단이 있나요? 첫 시추에서 분명히 석유가 나올 것이다. 자, 석유가 나오는 그 순간은 이것은 한 배럴이 나와도 140억 배럴로 변할 것이다. 왜? 대통령이 140억 배럴로 한 지역에서 석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몇 배,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할 때까지는 140억 배럴로 잠정 추정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자본으로 대왕 거래를 시추를 하는데 민간 3사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속에서 민간 3사? 300억씩 나누기 딱 됐네? 자, 대기업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과 밀접해야 되죠. 자, 예산이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300억 필요 없어도 그냥 내놓겠다. 자, 그렇게 보면 GS 우선주 정말 주목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셔야 된다. 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팀에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에 이런 지금 방송처럼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회원 가입하실 분은요, 요 밑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회원 회비 입금하시고요. 저한테 요 밑에 제 전화번호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회원 가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유전 개발 관련해서 GS 우선주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